네, 상세하게, 상세하게, 네,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미생물의 불균형이 알레르기 반응과 연관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알레르기라 함은, 음, 이제 여러 가지 그 알레르기를 이제 일으키는 원인으로 인해서 이러한 그 염증 반응, 알레르기와 관련된 이제 질환들이 일어난다고 저는 이제 배웠었는데, 이 알레르기 반응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장내 미생물, 그리고 각 기관에 여러 기관에 있는 이 미생물들로 인해서 이러한 알레르기 반응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좀 제가 공부를 했고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 장내 미생물, 저희 장 안에 살고 있는 이제 미생물들이죠. 이 장내 미생물은 저희 인간과 굉장히 밀접한 이러한 그 숙주와 이 미생물들이 저희는 숙주로서 이제 공생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장내 미생물들이 잘 살아남으려면은 우리 몸에서 특히 이제 식이섬유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식이섬유가 우리 몸에서는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식이섬유를 소화를 시키고 그리고 먹잇감으로 삼는 게 바로 이 장내 미생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내 미생물들은 식이섬유를 사용해서 먹잇감으로 이거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이 식이섬유를 통해서 얻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대사산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사산물들이 우리 몸에 굉장히 이로운 역할들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이런 산물들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좋은 미생물들이 이제 락토바실러스 그리고 비피도박테리움이라고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러한 미생물들이 우리 몸에는 이제 굉장히 영양학적으로 그리고 건강학적으로 굉장히 이롭습니다. 그 이유 중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우리 몸에 해로운 병원균을 억제를 시킵니다. 그리고 면역 체계를 조절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비타민과 미네랄을 이제 흡수를 더욱더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만 보더라도 저희가 비타민과 미네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아메이 사업을 하는 입장으로서 비타민과 미네랄을 굉장히 많이 전달을 하는데 이런 비타민과 미네랄들이 효율적으로 이 비타민과 미네랄을 드시는 분들이 섭취가 되고 그리고 흡수가 되려면은 이러한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도박테리움과 같은 유익균들이 우리 몸에 잘 존재해야만 이러한 그 좋은 영양소들이 흡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유당 불내증을 개선시키고 항당뇨 효과,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위장관 감염, 또는 저항력 증가 이러한 굉장히 우리 몸에 너무나 유익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러한 유익한 균들이죠. 그리고 면역 체계 이거를 이제는 국소 그리고 전신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항염증 효과를 일으키고 또한 발육 향상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말은 이제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아토피 질환이라든지 알레르기 질환을 겪은 분들이 좀 성장이 또 발육이 좀 약간 더딜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모든 이유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이 장내 미생물들의 불균형, 그리고 유익균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런 알레르기 질환이 일어날 수 있고, 이런 알레르기 질환들이 더욱더 나아가서 발육의 부진한 상태를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생물과 알레르기의 관계를 좀 더 말씀드리면은 우선 면역 체계와 상주하는 이러한 미생물들, 즉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저희가 계속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이크로바이옴의 그 교란이 일어나고 불균형이 일어날 때는 굉장히 다양한 질환들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비만이라든지 크론병, 뭐 궤양성 대장염, 당뇨병
같은 다양한 질환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러한 질환들이 염증성 질환에 속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면은 국소와 전신적으로 면역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 알레르기 항원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폐 안에 있는 미생물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호흡기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바깥에 있는 이런 피부 전신적으로도 질환들을 이렇게 입힐 수가 있다라는 게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천식이 있다, 또는 알레르기 질환들이 있다, 또는 아토피가 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나의 장내 미생물 상태를 좀 돌이켜보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결장세포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장이란 게 무엇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좀 채팅창에 넣어주시겠어요? 결장. 자, 결장 아시는 분에게는 소중한 상금을 뭐 드리고 싶지만, 네. 스폰서님에게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시고요. 결장이 무엇일까요? 네. 결장이라 함은, 네. 장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학문이라도 말씀해 주셨고요. 어, 100% 이제 답을 이렇게 드릴 수는 없고, 이게 결장이라 하면 이제 장에 있는 이제 부위 중에 이제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게 보면 저기 대장이 있습니다. 대장. 이 바깥에 크게 있는 부분이 대장인데 여기 처음에 시작하는 이제 부분이 창자거든요. 창자, 대장. 그리고 그 다음에가 이제 결장입니다. 결장은 이 위치에 따라서 이게 상행, 하행 막 이렇게 변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 그리고 여기 위에 부분, 그리고 여기 옆에 부분이 바로 결장이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결장 세포를 제가 결장을 이렇게 언급드린 이유가 대장에서도 이러한 결장에 있는 결장 세포들이 이 면역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면역 작용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결장 세포들이 이제 중요하게 그 여기에 있는 에너지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에너지원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미생물들, 즉 장내 바이옴이 만들어내는 대사 이제 물질들이 있는데 이러한 대사 물질들이 유익한 대사 물질들이 단세 지방산이라고 이제 불리거든요. 또는 영어로 하면 SCFA라고 하는데 또는 short chain fatty acid라고 해요. 이 단세 지방산도 분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또 종류도 막 한 몇 가지가 몇백 가지 몇천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뷰티레이트 그리고 또한 이외에도 아세테이트, 프로피오네이트와 같은 그런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 뷰티레이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뷰티레이트는 장 상피세포 그리고 이러한 T세포라고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러한 T세포들과 같은 장면역 세포에서 면역 체계의 기능을 이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또한 나쁜 세균의 내성을 이제 개선하는 그런 역할 또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장이 항상적으로 이렇게 되게 항상성을 유지를 해야 합니다. 우리 몸 또한. 그런데 이런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장내 미생물이 또 알레르기에 굉장히 또 이게 관련이 있는데 또 한 실험을 전 했습니다. 건강한 유아로부터 이제 대변을 이제 샘플을 받아냈고 그리고 이와 반대로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이제 아이한테 이 유아로부터 대변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각의 대변을 무균취에게 섭취를 하게끔 했어요. 그 결과 건강한 유아의 같은 경우는 대변에서 이 미생물군이 알레르기에 보호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말은 이제 그만큼 건강한 유아 안에는 이제 장내 미생물 또한 굉장히 건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우유 알레르기가 이렇게 있는 이제 유아 같은 경우는 장내 미생물이 지금 현재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음식 알레르기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장내 미생물이 또 음식 알레르기와 굉장히 이게 또 밀접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알레르기 같은 것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저희 면역세포들이 어떻게 이제 형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균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밀접하게 또 반응을 하는데, 건강한 개인의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은 모든 T세포들을, 이 T세포들을 하면 이제 면역세포들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모든 T세포들의 균형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와 반면에 비염이라든지 아토피성 습진, 천식 또는 땅콩과 계란과 같은 또는 우유에 대해서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이런 환자들을 확인해 본 결과 이분들의 장내 미생물의 이제 변화가 굉장히 되게 안 좋게 일어났었고 또한 T 이러한 T세포의 수치가 굉장히 낮아져 있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T세포 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굉장히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 중에 하나인데, 이 면역세포들과 이제 또 굉장히 밀접한 이제 그런 마이크로바이옴들이 있습니다. 그 마이크로바이옴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락토바실러스, 아까 제가 언급드렸죠. 비피도박테리움, 그리고 클로스트리디움이 있는데요. 이러한 세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즉 이러한 유익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음식 알레르기의 증상이 감소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드렸던 뷰티레이트 와 같은 이러한 대사산물 물질, 바로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그 좋은 대사물질인데 이러한 물질들이 바로 T세포와 같은 이제 비율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뭐 우유 알레르기라든지 와 같은 다양한 알레르기로부터 이제 보호를 하는 것을 지금 확인할 수가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엄마, 아기, 이제 그리고 이제 이 미생물이 굉장히 밀접하다는 걸 좀 말씀 좀 드리면은 이 엄마들이 이제 출산을 하잖아요. 이제 분만하는 방법에 따라서 아기의 장내 미생물 상태가 이제 바뀔 수가 있다는 걸 혹시 아셨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왕절개를 해서 아기를 이제 분만을 할 경우에는 아기가 나중에 천식의 위험률이 무려 20%나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모유 수유를 하느냐 또는 예를 들어서 모유 수유가 아닌 그 일반적인 그런 그 우유를 먹이느냐에 따라서 이 또한 이제 그 아기의 면역 상태 또한 굉장히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제 미생물 이 위에 말씀드렸던 이제 미생물들이 코리네 박테리움 그리고 돌로시가라눌름 같은 이제 그런 미생물들이 모유 수유를 한 아기들에게서 생후 3개월까지 굉장히 증가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에 언급드린 바로 이러한 미생물들이 초기에 천식을 가질 수 있는 위험률을 굉장히 상당하게 감소시킨다는 것을 여러 가지 이제 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분만을 어떻게 하는지 또는 모유 수유를 하는지 이 유무에 따라서 아기에 대한 그러한 면역 상태도 굉장히 이걸 크게 판가름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는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외에도 내가 만약에 매일매일 피곤하다. 혹시 그게 장내 미생물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예, recording has 감사합니다. stopped.